안녕하세요.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1인 가치 부업을 위한 비대면 쿠킹 클래스 네 번째 시간 변은주입니다. 4월이 되니 한층 더 봄봄봄해지는 따뜻한 날씨에 꽃소식도 가득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꽃 구경을 가고 싶은 날씨에 딱 어울릴 만한 쌈밥 도시락을 생각하면서 황태채와 또 쇠고기로 각각 넣어서 좀 더 영양 가득한 쌈장을 만들고, 또 오늘 준비된 쌈채소가 많이 있거든요. 채소들 보면은 좀 억센 케일이나 근대 양배추는 데쳐서 쑥 채소 쌈밥을 하고, 그리고 로메인이에요. 로메인 상추거든요. 그리고 겨자채이고요. 그리고 적 치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쌈채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걸로 쌈밥 만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쌈장 하면은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자기 입맛대로 비율대로 섞어서 다진 마늘이나 참기름, 깨 등을 넣어서 맛을 내어주는 건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황태를 준비했어요. 황태는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또 명태에서 황태로 되면서 단백질이 2배 이상 늘어난 고단백 저지방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 상태철을 넣은 쌈장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상태철은 겨울에 추운 덕장에서 이렇게 말린 거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좀 탔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물에 불려놓거나 하면은 맛있는 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부어서 살짝 먼지를 씻어내시듯이만 적셔준 다음에 바로 헹궈주겠습니다. 마른 황태는 금방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면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이 황태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지금 우리가 쌈장에 넣을 거기 때문에 잘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가위로 자르시면 편합니다. 크기는 좀 잘게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르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억센 가시가 이렇게 만져지거나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제거를 하시면서 잘라주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쌈장에 이 뼈가 씹히게 되면은 안 좋으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좀 억센 가시가 잡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하시면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손으로 안 되는 건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좀 억세고 잔 가시들은 나중에 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잘게 많이 잘라주었습니다. 이 잘랄 때 잘라준 황태채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비린 맛이 살짝 있기 때문에 마늘 한 큰술과, 그리고 맛술 한 큰술, 혹시 맛술이 없으시면 뭐 청주나 이런 그 술 종류를 조금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 물론 들기름이 없으시면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조물조물 묻혀서 밑간을 해준 다음에 들어갈 야채를 이제 썰어주겠습니다. 모든 재료들은 다 쌈장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좀 잘게 다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양파는 이 끝을 남겨두고 이렇게 썰어주시면은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끝을 남겨둔 상태에서, 그러면은 흐트러지지가 않죠, 모양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세요. 양이 많으니까 이 정도만 썰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를 다져줄 텐데요. 파는 지금 보면은 받으시는 파는 이 하얀 대부분이 있잖아요. 이 윗부분은 그 대파 특유의 그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뭐 생선을 조린다던가 고기를 삶아낸다던가 아니면은 다시마 육수를 낼 때 사용을 하시고요. 우리가 쌈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대부분만, 흰 대부분이나 이렇게 좀 진액이 적은 파란 부분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끝부분을 좀 남겨둔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끝을 놔둔 다음에 고추는 2개를 넣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부분을 놔둔 상태에서 간을 가르고 실을 뭐 좀 지저분한 게 싫으시면 실을 제거를 하셔도 되는데 이 씨 부분도 영양가가 있는 부분이라 크게 보기 싫지 않으시면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가 조금 크다 싶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다져주셔도 되세요. 쌈장을 만들 때는 조금 코팅된 팬이 볶으시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 그리고 북어채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볶으실 때는 너무 센 불보다는 중불에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북어가 볶아지면 살이 좀 통통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세요. 볶으실 때 만약에 재료가 좀 탈 것 같다 그러면은 물을 조금 추가하시면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기름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북어가 익으면서 북어 향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게 살이 좀 탱글탱글해지면서 익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양파와 그리고 파 양파와 파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볶으실 때 뭐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가 있으시면 같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물을 조금 추가해가면서 볶아주세요. 재료가 타지 않게 중간중간 물을 넣어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쌈장에 들어가는 된장과 고추장을 넣으면은 훨씬 더 빨리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미리 이렇게 재료들을 충분히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양파와 파가 적당히 있고 또 그 양파와 파의 향이 북어에 잘 배었으면은 이때 마지막으로 썰어둔 고추를 넣고요. 한 번 더 볶아줍니다. 한 번 볶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지금 저는 된장 2큰술에다가 고추장 2큰술을 넣었는데요. 이런 된장과 고추장의 비율은 아마 그 어르신들마다 좋아하시는 된장을 좋아한다, 고추장을 좋아한다 하시는 비율이 있으실 거예요. 그 비율대로 해서 조금 더 나는 된장이 더 좋으면 된장을 좀 더 넣으시거나 고추장을 좋아하시면 고추장을 좀 더 넣으시는 방향으로 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지 않게 물을 조금 볶으시는 동안에는 타지 않도록 물을 조금만 추가하시면서 볶아주세요. 오래 볶지 않고 양념들이 서로 어우러질 정도로만 볶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만약에 된장과 고추장을 넣는 중간에 재료를 넣지 못하고 타될 것 같으면은 불을 좀 끄시고 농도는 이렇게 좀 뚝뚝 떨어지는 정도면 되세요. 왜냐하면은 식으면은 쌈장이 좀 더 되직하게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되지 않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달달한 게 좀 맛있거든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조청을 넣어줬는데 만약에 좀 단맛을 싫어하는 양념에 단맛이 들어가는 게 싫으신 경우에는 조청을 빼시거나 아니면 좀 양을 줄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청이 없으실 때는 단맛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올리고당, 꿀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됩니다. 매실액을 넣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깨를 한 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깨를 넣으실 때는 이렇게 조금 부셔가면서 넣어주시는 게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거든요. 한 소끔만 끓여서 완성하겠습니다. 꿀이나 조청 같은 것들은 그 단맛이 나는 양념은 오래 끓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하면은 네, 이제 기력 회복에 좋은 소고기가 들어간 약고추장이라고 불리는 소고기 쌈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 쌈장을 할 때는 먼저 이 다진 소고기를 이렇게 키친타올로 좀 핏물을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요.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밑간 좀 안 되게 넣어주세요. 반 큰술이나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다진 마늘도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맛술. 맛술은 한 큰술 넣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후추는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한 꼬집 정도 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거 섞어주시는데 젓가락으로 섞어주세요. 황태채 쌈장 하듯이 재료들을 넣어주겠습니다. 끝부분을 남겨놓고 진액이 없는 흰 부분이나 파란 부분에서도 진액이 안 나오는 부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작게 넣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고추도 하나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2개 준비했는데요. 표고버섯은 이렇게 하면은 밑 기둥을 따지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되었으면 볶아주기만 하면 쌈장은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달군 팬에 기름을 조금,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시고 양파와 파를 넣어서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넣어서 볶아줄게요. 볶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너무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가 탈 것 같으면 볶으시면서 물을 추가해주세요. 기름을 더 넣는 것보다는 물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살짝 익으면은 이 상태에서 소고기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볶아주실 때는 이렇게 소고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엉키지 않게 볶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표고버섯도 같이 넣어줄게요.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 넣겠습니다. 고추를 넣은 다음에는 한 소끔만 볶아주셔도 되거든요. 볶아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넣겠습니다. 재료가 충분히 다 익었으면 고추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어우러지듯이 볶아주시면 되세요. 재료들이 충분히 어우러지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조청 한 스푼 넣겠습니다. 깨를 넣으시면 되고요. 깨는 이렇게 좀 비비듯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깨가 부서지거든요. 그래야 영양분 흡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깨는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약고추장에는 참기름도 살짝만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쌈채소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근대 그리고 케일 그리고 양배추는 조금 생으로도 드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 억세기 때문에 데쳐서 숙쌈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재료들은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채소들은 아시겠지만은 섬유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도 좋고, 그리고 또 이런 녹색 채소들은 자기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쌈장이랑 쌈채소 같이 드시면 이렇게 면역력이 필요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끓는 물에 물이 한 1리터 정도, 그래서 지금 양배추가 좀 크기 때문에 양배추가 들어갈 정도의 물을 데운 다음에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심지를 제거를 할 때는 V자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V자로 타주시면 되세요. 또 칼은 바깥쪽을 향해서. 만약에 양배추를 바로 안 드시고 보관하실 때는 심지 부분에다가 소주 있죠. 소주나 물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신문지에 싸서 보관을 하시면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은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어요. 키친타올을 조금 놔두신 다음에 그리고 신문지에 이렇게 감싸서 놓으시면은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채소를 데칠 건데 하나의 물에 데치기 때문에 가장 색깔이 안 나오는 하얀색 채소부터 데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푸른 채소를 넣겠습니다. 근데 넣을게요. 보면은 우리가 이 줄기 부분을 드시진 않을 텐데 항상 데칠 때는 이렇게 억센 부분부터, 줄기 부분이 좀 억세기 때문에 줄기를 이렇게 먼저 데치고 잎사귀 부분을 데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채소는 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찬물에 담궈서 열을 좀 빼주세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데쳐서 숙성을 해서 드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기 부분부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잎사귀 부분. 자, 예, 이제 쌈 재료가 모두 완성이 되었는데요. 밥에다가 양념을 살짝만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싸 드셔도 되는데 참기름 한 큰술 정도 두르고요. 그리고 깨도 한 큰술 정도 아까처럼 비벼서 이렇게 좀 으깨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쌈을 쌌을 때 좀 더 고소한 맛이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밥이 따뜻할 때 좀 비벼주시면 좋으세요. 쌈장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밥을 감싸주시면 되세요. 좀 잎사귀가 조금 작으니까 밥도 너무 적당히 올리고 황태 쌈장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짠맛의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적당하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잎사귀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양배추 쌈에는 이 황태 쌈장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오늘 황태채 쌈장과 소고기를 넣은 약고추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쌈장은 냉장 보관을 하시는데요. 약 한 달 정도는 보관이 되실 텐데 혹시 중간에라도 물이 생기거나 하면은 한번 이렇게 열을 가해 주시면 볶아 주시면은 좀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런 나물잎에 밥을 싸먹는 것을 복쌈이라고 해서 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해요. 오늘 영양 가득한 봄나물로 복쌈도 만들고 봄 향기 가득한 밥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